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오늘 5월 9일자 CNN 뉴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이 완벽한 무질서의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CEO는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동영상을 찾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올여름 해변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판매가 재택근무로 인한 관심의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이 완벽한 무질서인 재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백악관 시절 그의 행정부 팀들과 사적인 통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놓고 완벽한 무질서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치명적 팬데믹을 관리한 방법에 대한 평가와 11월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조 바이든을 민주당에서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한 평가에서 이런 날선 표현을 사용했다고 3명의 오바마 행정부 관료가 CNN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동창회원들과의 30분 대화에서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한 정부의 리더십이 글로벌 위기 동안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각심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전화통화에서 플린 사건에 무게를 두면서 플린에 대한 범죄 사건을 취하한 변호사 제너럴 윌리엄 바의 결정은 미국 사법부의 규칙이 위기에 처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떠나기 전 플린에 대해 트럼프에게 경고했고 러시아와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백악관은 마이클 플린에 대한 고소 취하를 결정한 사법부에 대한 오바마의 언급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관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오바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반응이 심지어 가장 훌륭한 행정부도 나쁘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어지럽고 얼룩진 이유 중의 일부로 정부의 마인드셋을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정부를 움직일 때 완벽한 혼돈의 재앙이 되어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조 바이든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캠페인을 돕는 데 쓰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 CEO는 사람들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동영상을 찾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뉴스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비디오 부분의 유행의 중요 요소인 음악 연주나 재미있는 비디오 사이에서 3월 이전까지는 의미 있는 분야는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첫 마스크 만들기, 온라인 교육의 위험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 쉽고 단순한 자가격리 화장법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앤드루 코모의 최근 브리핑과 MBC 나이틀리 뉴스 방송 또한 미국 사용자 중에서 특히 인기 있었던 유튜브 리스트에 갑자기 큰 획을 그었습니다. 트렌드한 목록에는 많은 주들에서 다음 달로 자가격리 명령이 연장될 때 팬데믹이 진행되는 특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유튜브 CEO 수잔 워즈스키는 CNN의 신뢰할 만한 근거 소스에 대해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히 유튜브 사용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튜브에 하우투 동영상이 인기가 있는데 하우투 동영상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과 관련된 것에 더욱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기, 식기세척기 고치는 법, 냉동실 고치기, 집에서 내 머리 직접 깎기와 같은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4월 중순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머리 깎기 동영상 점수는 지난 몇 주간 업로드되고 조회수는 수백만에 이를 정도입니다.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전반적인 유튜브 사용은 최근 몇 주에 치솟았고 전반적인 유튜브 시청도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2배가 되었다고 하며 이는 유튜브 설명으로는 스트리밍 시간의 20%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올 4월 첫째 주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전년도 같은 주 150억 분어치 스트리밍 하던 것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320억 분어치를 할애했다고 닐슨은 설명합니다. 거의 2배인 셈이죠. 커다란 인기에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유튜브는 몇 년 동안 위험하게 오도하는 나쁜 동영상들을 다루느라 폭넓게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회사는 잘못된 의료 정보와 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을 주로 의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EO 워즈스키는 유튜브는 거짓 동영상을 제거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여름 해변을 가려면 예약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모든 해변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스페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덕분에 올여름 스페인에서 해변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 바로 북쪽 위에 있는 지중해 마을 케나텐 베렌게어라는 도시는 지역 해변에 하루 5,000명의 일광욕 손님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곳들은 핸드폰 앱으로 미리 예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 시장 페레조안 안토니 초르다는 올여름은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옆 사람과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해변처럼요. 카넷은 드넓고 평평한 해변을 6피트로 분리된 사각형의 섹션으로 나누기 위해 격자 패턴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광욕 손님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거대한 축구 골대같이 보이는 그물을 백사장에 배열될 것입니다. 해변에 오는 분들은 하루 종일은 안 되고 오전이나 오후 세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장품 판매가 재택근무로 인해 관심의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젠슨이 말하길 화장품은 감성이 높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화장품과 향수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퍼스트 쿼터 1, 4분기에 상승했지만 온라인 유통망은 여전히 전체 판매에서 훨씬 더 적은 부분이고 매장 판매의 감소를 맞추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실업률이 4월 중 최고 기록을 세웠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에서 떠났으며 불필요한 쇼핑을 위한 가용소득도 적어졌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전반적 수요가 내려가는 동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화장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풀 메이크업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파우더, 아이라이너, 립스틱, 신속한 마스카라와 같은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로레알 미국 소비자 상품 부서장인 나탈리 조르스타인은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3, 4월에 암울한 경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보기에는 좋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은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대부분이 락다운이 되면서 경제활동 관련 차트는 계속해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은 3월 중순에는 반토막이 나고 지난주는 탑 미국 기업의 회사채 기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JP모건의 자산 펀더멘털 전략팀장인 존 노르먼드는 대부분의 시장은 경제 침체가 끝나기 전에 회복될 것이며 경제 위축보다는 성장으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산의 종류들마다 같은 속도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준에서 개입해서 회사채를 사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미국 크레딧 시장은 V자형 곡선을 더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은 연방의 조치에서 이익을 볼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재정 상황이 좀 더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는 연말에 더 높게 끝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익이 가장 큰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에서 3월 퍼스트 쿼터 회계 보고로 S&P 500 지수가 34% 상승한 주였습니다. 팩트셋은 S&P 500 어닝이 퍼스트 쿼터에 거의 16%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는 2009년
세컨 쿼터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이번 돌아오는 주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테크 거대 기업들은 코비드-19 폭풍을 가장 잘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잘 견뎌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거의 온라인 배달이 급증하면서 올해 거의 30%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식이 9% 상승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부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공급망 문제와 아이폰과 같은 비필수 제품에 대한 낮은 수요로 더 큰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웹부시 증권 분석가인 데니 이브스는 CEO 팀 쿡이 애플의 5G 폰 제품 출시에 대한 어떤 단서가 있게 될 거라고 했고 다음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쿼터는 지난 얘기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번 주에 알 수 있는 게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국과 관련이 많은 회사들, 캐터필러, 3M, 스타벅스는 여전히 꼬리표가 있지만 팬데믹의 영향에서 앞으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월 9일자 CNN 미국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CNN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